우리가 교통사고를 나게 되면요, 상대방 100% 과실인 사고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상대방 100% 과실인 사고는요, 후미 추돌,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끼어들기 금지구역에서 끼어들기, 이런 사고들을 제외하고는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요즘은 그나마 블랙박스가 있어서 여러 가지로 판단은 합니다만, 그래서 웬만한 사고는 약간이라도 과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내가 피해자긴 한데 내한테도 과실이 1, 20%, 30% 있다. 그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금이 어떻게 산정이 되냐. 그래서 오늘은 과실이 있는 경우 합의금이 어떻게 산출이 되고, 그리고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합의금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정보를 드리는 채널 보상가배상TV입니다. 매일 제가 새로운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꼭 부탁드립니다. 우선 사고가 났을 때요, 내가 과실이 있으면은 내가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의 모든 항목에서 전부 다 과실이 상기된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한데요. 그럼 우리가 받을 합의금의 항목이 뭐냐면요, 첫 번째로 우리가 부상 정도에 따른 위자료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가 있습니까? 바로 휴업손해에 대한 일실수입, 그리고 세 번째 장애가 발생했다면 장애 기간의 일실수입, 그리고 네 번째가 합의 이후에 발생되는 치료비, 즉 향후 추정 치료비,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가 내 손에 직접 들어오지는 않지만 보험사에서 병원으로 지불한 치료비. 크게 보면 이 다섯 가지 항목에서 전부 다 해서요, 과실이 전부 다 빠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또 실제로 몇 개를 예를 들어봐야 되겠죠. 자, 예를 들겠습니다. 일단 우선 교통사고로 발목이 골절됐고요, 수술을 했고 세 달을 입원했고요, 내 과실이 30%, 그리고 나이는 40세, 월 소득은 400, 그리고 장애는 15%의 영구장애.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요, 입원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이 400만원 곱하기 세 달이기 때문에 1200만원, 장애 기간의 일실수입이 정년이 65세까지이기 때문에 25년이 남았죠. 그래서 25년은 300개월이고요. 300개월의 호프만 개수는요 195 정도가 되거든요. 그리고 노동능력 상실률은 아까 장애율 15%였기 때문에 300 곱하기 15% 곱하기 195가 되는 거죠. 그렇게 계산하면 8,775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합의 시점에서요, 발목의 피는 제거가 안 된 상태일 거기 때문에 핀 제거비 한 300만원 정도 더 하고요, 수술 자국에 대한 성형비 센치당 한 15만원 정도 계산해서 10cm면 한 150만원 정도, 이걸 전부 다 하면은 1억 425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과실 30%를 제하면은 7,300만원 정도가 나오는 거죠. 근데 제가 여기서 계산 안 한 게 두 가지가 있죠. 바로 위자료랑 보험회사에서 병원으로 바로 지불한 치료비, 이 두 개는 계산을 아직 안 했습니다. 위자료는 1억에 15% 아까 1,500만원이 책정이 되는데요. 근데 1,500만원 중에 과실 30%를 빼면 1,050만원이잖아요. 근데 보통 법원에서는요, 위자료를 산정할 때는 과실을 전부 다 참작을 안 해요. 이거는 너무 과하다 라고 해서 과실의 60% 정도만 참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30%를 참작하는 게 아니라 18%를 참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자료가 한 1230만원 정도가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손해배상액은 아까 계산한 7,300만원 그리고 위자료 1,230만원을 더해서 8,530만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아까 보험사에서 병원으로 바로 지불한 치료비 있죠. 그 중에 30%도 내 과실만큼은 빼야 될 거 아닙니까? 수술하고 한 두 달 입원했으면 한 대략 1,000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한 300만원 정도는 아까 이 합의금에서 빼야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8,230만원 정도가 되는 거죠. 이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는 대략적으로는 아시겠죠? 보험사에서는요, 과실이 많으면 오래 입원하면 할수록 합의금이 줄어든다 이런 소리를 하잖아요. 근데 그 보험사가 하는 그 말은요, 보험사가 하는 대표적인 거짓말이다. 자, 이때까지는 제가 골절된 경우를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2주 염자 진단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요, 사실 염자 같은 경우에는요, 한 20% 정도 과실이 있어도 보험사에서는 기본적으로 과실 없는 사람하고 평균형의 수준으로 합의를 한다고 했죠. 왜냐하면 이 치료를 오래 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향후 치료비를 그 정도 과실 부분으로 충당을 한다면은 보통 최저임금 기준으로요 150에서 200 정도는 지급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이때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만약에 가해자 당사자가요 보험회사에 강력하게 어필을 해요. 아니, 과실 30% 있는데 왜 그만큼 나가냐, 그러면은 보험사도 이 가해자의 의사를 반영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과실을 계산해서 지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 어떻게 합의하면 합의금을 가장 올릴 수 있냐, 요걸 말씀을 드릴 건데요. 만약에 차 대 차로 사고 난 경우에는요, 내가 가입한 보험에 자기 신체 사고가 가입돼 있다, 이 특약을 활용하면은 아까
치료비 상계 부분은 상계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가입한 보험이 자동차 상해 특약이다 그러면은 치료비뿐만 아니라 휴업손해, 일실수입, 장애에 대한 일실수입, 항우치료비까지 자동차 상해 특약으로 전부 커버를 하면 됩니다. 단 자동차 상해 특약은요 약관 지급 기준으로만 계산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뽑은 거는 법원 산출 기준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제가 지금 영상으로 설명드리기는 되게 복잡합니다. 왜냐면 이 손해액 뽑고 이 손해액 뽑고 나머지 차액 부분을 자동차 상해 특약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 저희 보상가 배상 네이버 카페에 질문을 주시면은 제가 산출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차 대 차 사고가 아니다, 보행자나 이륜차나 아니면은 자전거 아니면 전동 킥보드 사고 이런 경우에는요 이런 자기 신체 사고 특약이나 자동차 상해 특약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자동차 보험처럼 이렇게 내 보험 특약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치료비 부분은 아무리 내가 과실이 있어도 자동차 보험 가해자 쪽이나 아니면은 자동차 보험 쪽에서 전부 다 해준다고 들었는데 근데 과실만큼 치료비를 빼야 되냐 이거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을 건데요. 그거는 어떤 경우냐면요 내가 과실이 훨씬 더 많아서 받을 합의금보다 치료비가 훨씬 더 많이 나가게 되는 경우, 이 경우는 자배법에 의해서 치료비는 끝까지 해줘라 라는 게 우리나라 법령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내 과실이 만약에 90%잖아요 그러면은 자동차 보험에서 지불 보증한 치료비의 90%는 내가 내야 되는데 그걸 계산하면은 실제 내가 받을 합의금보다 만약에 치료비가 더 많이 나왔다 그러면은 합의를 하지 말고 끝까지 치료를 받아도 이게 수억이 나오든 수십억이 나오든 끝까지 자동차 보험에서 해준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런 경우 말고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합의금을 받는 경우에는요 치료비 상계는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다들 과실이 있는 사고의 경우에도 어떻게 계산되고 어떻게 합의하면 되는지 이해가 되셨죠? 그럼 오늘 주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도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신 구독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